새벽 경실은 낮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커튼 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왔고 기계는 일정한 소리를 내며 숨결을 대신하고 있었죠. 저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로 내려앉은 담요를 쓸어 내리며 손끝으로 온도를 확인했어요. 밤새 떨리던 손이 조금 가라앉았고 제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얼굴을 바라보면 익숙한 선과 주름이 먼저 보였습니다. 웃을 때 생기던 깊은 눈과 주름, 장난을 숨길 때 살짝 올라가던 입꼬리. 그런데 오늘은 표정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긴 여행 전에 모든 표정을 서랍에 넣어둔 사람 같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그 건조함이 오히려 친절하게 느껴졌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고맙게 들릴 때가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의사는 차트를 덮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울음이 목을 때까지 차올랐지만 꾹 눌렀어요. 지금 제가 울면 남편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손을 모아 깍지 끼고 숨이 흔들릴 때마다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그렇게 호흡이 가라앉을 때까지. 창밖은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 공기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먼저 울컥할 때가 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머리맡을 정리했습니다. 눌린 베개 각도를 바꾸고 말라가는 입술에 립밤을 얇게 발랐어요. 이 작은 손길 하나가 오늘의 전부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요. 그의 손등에 제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여전히 미지근한 체온. 저는 속으로만 인사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같이 버텨봅시다. 남편은 아침 햇빛이 조금 더 밝아졌을 때 눈을 떴습니다. 완전히 뜬 건 아니었고 얇게 올린 눈꺼풀 사이로 제가 비쳤겠죠. 그는 한쪽 손을 더듬어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제가 베개 옆에서 곧장 건네주었어요. 여보, 녹음기 좀 켜줘. 떨리는 손가락이 화면을 몇 번 미끄러졌고 빨간 점이 켜졌습니다. 저는 녹음 표시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그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작아진 것 같았고 힘을 주는 방향을 잠깐 잊는 듯 했어요. 저는 손목을 살짝 받쳐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문장은 아주 짧았고 숨 사이에 끊겨 있었지만 제게는 서랍 가득한 편지보다 무거웠습니다. 사과와 감사, 두 단어가 서로의 등을 밀며 제 가슴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그의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살짝 굳은 살이 잡혔고 그 굳은 살은 수십 년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죠. 남편의 눈가가 한 번 떨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려 했어요. 웃는 얼굴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꼬리만 간신히 움직이고 얼굴 전체는 웃음까지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리게 굳어 있었죠. 저는 마음속에서 문장을 하나 더 적었습니다. 오늘의 목소리를 잘 저장하기, 잊지 않기,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듣기.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병실 공기가 약간 따뜻해질 무렵 제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결혼 첫 해겨울, 전세방 작은 보일러가 멈춰서 거실에 전기장판 하나 깔아놓고 둘이 꼭 붙어 자던 밤, 장판 위에서 라면을 나눠 먹고 국물 한 숟가락에 서로의 얼굴을 보며 키득거리던 시간. 저는 그때가 우리 둘의 시작이었음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여보, 조금만 더 버티자. 그 말은 우리 집의 주문 같은 거였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새벽 우유 타이머가 울리고 통장 잔액이 얇아질수록 그 주문은 더 자주 필요했습니다. 저는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버티면 된다. 버티다 보면 끝이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끝을 여러 번 넘어섰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첫날 아침, 남편은
출근길에 돌아와 도시락 가방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딸의 과일통 뚜껑이 헐거웠고 저는 테이프를 한 겹 더 감았어요. 그 사소한 움직임들에 우리의 30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부들을 떠올리는 동안 저는 병실의 냄새에도 덜 흔들렸습니다. 알코올과 약품과 땀, 이 냄새가 오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세월의 마지막 장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저는 남편의 팔뚝을 살짝 쓸어내렸습니다. 팔에 남은 작은 상처들,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가 생긴 자국, 이사 중에 무거운 장롱 모서리에 찍힌 흔적, 그 모든 것이 제게는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약속보다 생활의 흠집으로 오래 남는다는 걸 저는 오늘 더 또렷하게 알겠더군요. 점심 무렵이 되자 간호사가 스푼과 작은 컵을 가져왔습니다. 환자용 미음이라며 한 숟가락만 넘겨보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의 상체를 살짝 세웠습니다. 입술은 굳어 있었고 혀의 움직임은 둔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며 작은 스푼을 입가에 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삼키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이 천천히 제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 눈빛은 말보다 정직했습니다. 미안함, 그리고 아직도 당신을 지키고 싶다는 감정. 저는 스푼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이미 충분히 잘해왔다고. 잠시 후 저는 집에서 가져온 작은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끓인 된장국, 마늘 향과 된장의 짭조름한 냄새가 병실 공기에 퍼졌습니다. 남편은 그 냄새를 맡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눈빛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죠. 저는 숟가락을 어루만지듯 쥐었습니다. 혹시라도 한 숟갈은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가 제 손목을 떨리게 했어요. 결국 우리는 그날 밥상을 사진처럼 마음에 넣었습니다. 먹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바라보는 일도 한 끼가 될 수 있거든요. 밤에 보온병을 씻다가 저는 그릇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설거지통 위로 눈물이 떨어져 물과 섞였습니다. 비워지는 밥상이 이별의 실감이 된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남편은 다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손이 더 느려졌고 호흡 사이사이에 긴 공백이 생겼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 아이들 잘 부탁해.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제 삶을 통째로 가로지르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와 그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불쑥 튀어나온 말을 주워 담지도 못한 채 내뱉었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 나는 어떻게 살아? 살아야지. 당신은 강한 사람이잖아. 그의 입술이 아주 작게 올라갔습니다. 믿고 있다는 표시였죠. 위로이면서 명령.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고개가 아니라 제 안쪽을 설득하는 움직임이었어요. 살아야 한다. 나의 몫으로, 아이들의 몫으로, 그리고 당신이 부탁했으니까. 저는 휴대폰의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 이름을 적는 칸이 떠올랐고 저는 손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마지막이란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온도를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요. 밤이 깊어지기 전에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복도 끝 밝은 불빛 아래에서 둘은 서로의 어깨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 자식들도 부모 앞에서는 쉽게 아이가 되죠. 저는 문을 열어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의 발소리를 듣자 눈을 떴습니다. 손을 들어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아이들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오래 가길 바랐어요. 말보다 손길이
먼저 건네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늘 응원한다. 아들의 얼굴이 무너졌다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이들은 차례로 아버지의 손등에 볼을 대었습니다. 그 짧은 한 동작으로 수십 마디 약속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그날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밖으로 나간 뒤 복도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벽에 잠깐 기대 섰어요. 눈을 감으면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던 부엌이 떠올랐습니다. 개수대에 쌓이던 그릇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밥상 아래에서 서로 발을 장난스럽게 건드리던 남편. 그 모든 사소한 풍경들이 오늘의 밤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병실의 공기는 더 얇아졌습니다. 소리들은 더 멀리서 들려왔고 시간은 눅눅한 종이처럼 느리게 넘겨졌습니다. 남편은 다시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검지는 힘이 빠졌고 엄지손가락이 화면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녹음 버튼을 눌러주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선택의 시간을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여보, 사랑해. 그 말은 방 안을 한 바퀴 돌고 제 가슴에 와서 멈췄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의 손을 제 가슴께로 가져왔습니다. 심장 소리가 손바닥으로 전해졌고 곧 그 소리는 얕아졌다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끝까지 함께해 줘서 고마워요. 모니터에서는 잠깐 흔들린 뒤 길게 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기억이 흐려질까 봐요. 그의 얼굴을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잠든 얼굴과 닮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떠나기 직전의 고요가 사람에게 남기는 표정이 있죠. 저는 그 얼굴을 마음속에 무늬처럼 눌러 담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기계를 정리했고 시트를 고르게 펴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어딘지 모를 때가 있어도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남은 사람의 예의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되니까요. 장례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고 저는 고개를 숙이며 한 문장씩 받아 적듯 대답했습니다. 바쁜 의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밤, 현관등을 켜자 먼지 냄새와 함께 익숙한 온기가 조금 따라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넣고 거실 불을 약하게 켰습니다. 식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을 스치자 녹음 목록이 켜졌고 오늘이라는 제목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마지막 파일을 눌렀습니다. 여보, 고마워, 사랑해. 목소리는 조금 떨렸고 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떨림이 더 깊게 와 닿았어요. 완벽하지 않은 말이 오히려 진심을 드러낼 때가 있죠. 저는 의자에 등을 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쪽에서 남편의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부엌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아이들 방문은 닫혀 있었고 거실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웃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섞이면 쓴맛과 단맛이 함께 납니다. 오늘의 맛은 오랜 시간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사람은 결국 떠나지만 말은 남습니다. 말은 공기 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의 몸에 스며듭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도 이 녹음을 틀 거고 그 다음 날에도 또 틀겠죠. 그러다 어느 날은 틀지 않아도 그의 목소리가 제 안에서 먼저 켜질 겁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났습니다. 커튼이 아주 조금 흔들렸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반뼘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고 그 공기 속에서 남편의 체온이 아주 옅게 느껴졌습니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때로 착각으로 버팁니다. 그 착각이 삶을 조금 덜 아프게 해주거든요. 휴대폰 화면을 두고 저는 천천히 불을 줄였습니다. 거실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는 메시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메시지는 내일도 내일 모레도 저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여보, 잘 다녀오세요. 저는 여기서 계속 살아보겠습니다.